암울합니다. 대다수의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모두가 말하는 이 매수 타이밍은 그렇게 계속 올랐단 말이야? 언제 오를지에 대한 자신이 전문가들이 없는 겁니다. 벌써 움직이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2025년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또 열정적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자마자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각종 경제 이슈가 좀 암울합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경제 성장률도 하향해서 발표가 오늘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전망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025년은 상고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저의 전망과 일치하시는 분들은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대다수의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보합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저하고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의견들이 갈리기는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도 모두가 말하는 이 매수 타이밍은 같더라.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아요. 그죠? 오늘 이제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서울이 드디어 이제 보합, 그러니까 상승률이 제로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들, 강남이라든가 몇몇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도봉이라든가 노원, 그리고 관악구라든가 금천구 이런 지역들의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평균적인 어떤 상승률을 0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을 1.8%로 이제 전망을 발표하게 되면서 한은에서 발표했던 전망보다 더 낮게 한은은 1.9%를 얘기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겹쳐지면서 상승률도 멈췄고 안개 속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러한 이제 서울이 계속 한 41주 동안 상승했으니까는 엄청난 상승을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하는데도 그렇게 계속 올랐단 말이야?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지역별로 체감하시는 느낌은 다르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꽤 많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0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한 주 전 통계임을 말씀드려요. 부동산원은 항상 통계가 한 발 늦기 때문에 월요일까지의 통계가 발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 경제 여건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기는 한데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전문가들의 주택시장 전망 그래프입니다. 뭐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떻다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택시장의 그 매수 추천 시점이라는 것을 항목을 이제 설문에 넣었더라고요. 매수 추천 시점. 근데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2025년 상반기 집값에 대한 어떤 전망은 다 제각각이고 보합이 다 다르다 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 2025년 1분기, 2025년 관망이나 상반기 이렇게 유일하게 이분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되게 좀 뭔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 이분 참 한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코멘트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많이 당하셨나 봐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요즘 말도 좀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이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전망은 다 제각각인데 매수 타이밍은 2025년 상반기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2025년 상반기가 그래도 사놓아야
제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025년에 언제 오를지에 대한 자신 전문가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놓으면 조금 천천히 오르더라도 어쨌든 저점에서 살 기회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사라, 내년 2026년에 사라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이 높아지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나면은요, 차라리 우리가 뭔가 사놓고 약간 시세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걸 기다리는 것은 훨씬 쉬운데요. 올라버린 물건을 사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시장은 어떨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냐,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를 건데 빨리 오를지 늦게 오를지를 잘 모르겠어,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하지만 오를 것이고 가장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은 상반기밖에 없다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가 아니라 언제요? 1분기가 제일 좋다. 저랑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1분기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1분기 안에서도 1월, 2월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 발빠르게 먼저 앞서가시는 분들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방향, 그분들의 어떤 동태를 가장 살피기 좋은 곳이 어디다? 네, 송파의 잠실권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곳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자, 보세요. 잠실 S와 리센츠의 지금 아파트 거래량과 시세 흐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주목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요. 2024년 12월. 그전에는 거래가 없었다가요. 2024년 12월 들어오면서 거래가 쭉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실 엘스요. 무려 7건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12월 이제 막 지나서 아직 12월 달 거래가 전체적으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한 달 동안 더 집계 거래 집계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달 동안 추가적인 거래 집계가 더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런데도 현재 스코어만 보더라도 벌써 지난 11월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잠실 리센츠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12월에 여기도 7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9월, 10월, 11월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거래가 다 집계된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집계가 더 되어야 되는, 거래 신고가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벌써 움직이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거는 2023년에도 2024년 초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2023년 초에도 2024년 초에도 먼저 움직였던 곳은 잠시 쪽이었고요. 지금도 그 흐름은 이미 나오고 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들려온 엘스의 신고가 소식이 있습니다. 84 타입이 28억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소식을 오늘 들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가 찍힌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좀 눌릴 걸 기다렸던 대기 수요자 분들이 이거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더 기다려봤자 더 좋은 가격에 살 수는 없겠구나. 차라리 좋은 RR 물건을 그냥 좋은 가격에 사자.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엘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가장 신고가가 27억 5천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뚫고 28억의 신고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의 키가 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실은 제가 송파 잠실은 시장의 방향을 읽어주는 키가 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은 부족해요. 사람들이 지금 왜 하락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냐면요. 물론 계속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셋값 계속 오르고 있죠. 월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매가를 자극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그 바탕에 우리는 이미 깔려있는, 그 판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동안 이 공급 부족이라는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급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미 시장은 상승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변동성,
정치적인 변동성,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외적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들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이러한 변동성과 거기에 더해서 유동성도 같이 춤출 겁니다. 금리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월이 아니더라도 2월은 인하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1월 아니면 2월에 금리 인하 이루어지고 기준금리 인하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환경들이 물론 일시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금리, 대출 금리는 조금 높은 상황에 있지만 이것은 또 금방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출의 환경들은 이미 총량의 대출 총량이 이제 리셋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떤 대출의 환경들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코픽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가면서 대출의 여건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매수자들, 이분들의 어떤 흐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인지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네, 그와 연결된 심리시장이 움직이겠죠. 자,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아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수치, 데이터가 그래 보합세로 전환됐다? 그게 중요할까요? 그 보합세가 계속 보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냐? 이런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2025년 특히 1, 2월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2014년도 초에도 좋은 기회들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움직여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는 과감한 자를 좋아합니다.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순간 기회는 도망가 버립니다. 난 그런 사람 싫어해. 기회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벌써 저는 상담 문의가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하시고 현재 상황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발, 두 발, 세 발 먼저 움직이시는 그런 좀 안목을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 여러분들의 부동산으로의 어떤 성공적인 방향들을 제가 꾸준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다리 경제 열심히 올 한해 또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거고요. 특히나 그 1분기 동안은 좀 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좋은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좋은 투자에 대한 정보들로 좀 채워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